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너도 나도 덩달아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래선 안 된다, 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타이밍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에 지금 서울시가 움직이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영상 말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기준금리 인하.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유동성이 부동산에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 짜투리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리고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렀죠. 그로 인해서 환율은 점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를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경기를 부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버블을 자극하지 않는 이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건전한 정책이 지금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부동산에 불이 지펴졌죠. 불이 났어요. 지금 뜨끈뜨끈해요. 하나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이 흘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높고 물가도 치솟아서 우리가 도무지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생각을 가장 일선에서, 가장 위에서 생각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바로 보시는 3명입니다. 첫 번째, 이분 한국은행 총재죠. 이창용 총재입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나왔고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이분 아주 요즘 핫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나왔고요. UC 버클리 로스쿨을 나온 영재입니다. 세 분 다 수재고 영재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공직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서 떠드는 저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시고 훨씬 큰 그림을 그리시겠죠. 그런데 제가 배움이 짧고 아는 게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일단은 서울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때 찍었던 최고치를 넘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너도 나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에서요. 요즘 줄 서서 집을 보러 다닌답니다. 뒤집힌 분위기에 아주 당혹함을 감출 길이 없다. 마용성. 여기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마용성이 작년에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오른 만큼 근래 들어서 하락세도 있었고 주춤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용성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지금 호가를 높이고 있다. 낮출 생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거래까지 나오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집값이 지금 상승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업계에서 그냥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했습니까? 규제가 풀리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 그러면 규제가 풀리니까 왜 전체적으로 집값이 들썩들썩하냐, 이거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집주인 대부분이 순차적인 집값 상승을 희망하고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목동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왜 이럴까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허제 지역 외적인 곳에서도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연쇄 반응이에요. 토허제가 폐지가 된 이 지역이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그럼 옆에 붙어 있는 지역들 어떻겠습니까?
덩달아서 집값이 오르게 되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쪽이 오르는데 옆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옆이 뭐 차 타고 2시간 거리도 아니고 붙어 있는데 이쪽이 오르면 그 옆에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서울시에서 금융권에서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게 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자 규제를 푼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새로운 규제를 꺼내들었다.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땐 언제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꺼내든다. 이거는요.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을 여기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집값이 오를 충분한 이유를 국가에서 제공을 했고 이러한 제공을 빌미 삼아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한다고. 불확실성입니다. 국민들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하나 정확한 게 없고요. 내가 투자해서 들어갈 때 속된 말로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규제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러한 너무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만 금융권에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아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집값 상승이 나오면은 핵폭탄으로 다가온다는 걸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이제서야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들은 건데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 이게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될 짓인가 전 싶고요. 서울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 이게 서울이에요. 옆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들도 집값이 따라서 오를까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부동산 붐이 일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옆 동네 김포를 봤습니다. 꽃 피면 서울 된다던 김포 아파트값 8억에서 4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결국 서울 제외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이러한 부동산 상승의 효과가 따라오질 않는다. 서울에 국한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것조차도 무서워서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는요, 여러분, 일반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하고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4년 12월을 기점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가 933만 명이고요. 실제 여기에 주거지를 두지 않고 이 서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따지면요, 1000만 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도시가 서울이에요. 대한민국의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대한민국의 50% 이상의 돈이 흘러가는 곳이 서울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폭발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준 게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을 붙여버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가계대출 금액 증가입니다. 2월에는 5조 원 정도가 가계대출 금액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3월에는 더 증가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서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증가할 이유가 현재 없습니다. 12월, 1월, 그 다음에 뭐 작년 10월, 11월 전부 다 합쳐봐도 이만한 이유를 댄 곳이 없었고 서울에서 토어제 해지에 따른 이러한 투기 세력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죠.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도 올라갈 수 있고요. 물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동성이 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은행권도 한마디를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솔직히 이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국보다도 낮은 이런 상황에 미국이 움직이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서 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대출금리는 4%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국은행이 눈물의 똥꼬쇼를 다 하는데 왜 은행은 움직이질 않나? 이 내용도 좀 봤더니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가요. 가계부채 관리 압박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은행, 니네 금리 좀 낮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정부하고 은행은요, 그나물의 그 밥들입니다. 서로 짝짝꿍하면서 형님동생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왜 정부 말을 안 들을까요? 은행은 똑똑합니다. 돈놀이 한 애들은 제일 똑똑해요. 얘네들이 바라봤을 때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됐건 뭐가 됐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금리 내리라고. 금리를 내리란 말이 뭐죠? 유동성을 풀으라고.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는 게 왜 꼭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모든 유동성이 부동산에 물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는데 왜 이러한 악순환을 다시 돌게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건설사라는 엄청나게 큰 위험성이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올해 1월에서 2월 건설사 103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위험 수위다. 그 다음 싹 없어졌대요. 뭐가? 건설사들이 10층까지 건물을 올렸는데 올스톱하고 줄 도산할 우려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사, 니네 꿀 빨았잖아. 건전하지 못한 건설사는 없어져야지. 무너지는 게 맞지. 건전한 애들만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 경기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광범위적인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이쪽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 0.3%만 낮아져도 곡소리가 나고 지금 뭐 유동성을 풀어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GDP의 15에서 20%입니다. 이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급하게 기준금리 인하도 하고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살려보려고 국민들도 꼬시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서울만 부동산 심지에 불을 붙였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자충수인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다 좋아요. 부동산 살려야 되고 뭐 또 살려야 되고 다 좋은데 유동성이 이 모양 이 꼴로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가게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원화가 풀린 거지 않습니까? 원화가 그만큼 풀렸다는 건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물가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전 영상에서 몇 번 강조했던 거 있죠. 빵, 커피, 우리가 마시는 차, 맥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한 번 가격이 올라가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영구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고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영구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와 버렸다. 뭐 뚜레쥬르, 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빵집이죠. 여기도 케이크 가격 올리고요. SPC그룹, 던킨, 베스킨라빈스 전부 다 커피 가격 올렸고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가격 올렸고요. 이러한 모든 기조를 일으킨 게 바로 지금 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가격 인상 자제해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환율을 치솟게 만들고 이런 환율 밑으로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상방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게 정부인데 이러한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하라고 말을 한다고? 니네 눈에는 부동산밖에 안 보인다. 저는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부가 일관성 없이 생각 없이 움직이나 저는 이러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진짜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 14위인 나라입니다. 뭐가? GDP 규모가. 이게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4% 이상입니다. 2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왜냐? 건설업은 유독 증빙자료 없이 도는 돈이 큰 바닥이기 때문에 20% 이상 차지하는 이러한 엄청난 건설업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미분양도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건설업체들 이자 금액 감소도 좀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좋았다 쳐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죠? 환율 올라가 버렸죠. 원자재 값. 환율이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 버렸죠.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죠. 우리 물가가 올라 버렸죠. 자, 이러한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건설 경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살리는 게 아니고 죽는 거를 막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죠. 건설업체가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부동산 경기 부흥을 좀 유도를 해봐야겠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해버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금융권이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한 거였으면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에서 마이크 잡고 서울시 니네 그러면 안 된다, 니네 다 죽는다 하고 비판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비판 많이 했나요? 안 했잖아요. 결국은 다 금융권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토어제가 해지가 되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불리우는 서울, 대한민국 자금의 50%가 돌아가는 서울,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20%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투기 세력이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핵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투기 세력이 붙으면요,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릴 거고요. 돈이 풀리는 만큼 환율은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플레이션 증가하고 우리 물가 오르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긴 시간 동안 힘들어질 거고요. 이러한 모든 기조를 결국 내게 만든 게 최근에 서울 토어제 해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지금 오르는 게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후폭풍은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양극화 심화, 고환율, 고물가, 그 다음에 폐업률 증가, 그 다음에 실업률 증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왜 지금 하필이면 서울 집값을 이렇게 건드렸는지 제가 한심하다고 느끼는 이유, 여러분들도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심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야, 은행 금리 내려, 그런데 대출은 줄여, 이런 말이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슴이 막 쳐져요. 답답해가지고. 물론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더 폭넓게 보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냥 무식한 제가 봤을 때는 마냥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현 시점까지 오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막 풀었죠.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크게 금리를 낮췄고요. 코로나 중후반 무렵쯤 갔을 때 특히 미국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렸습니다만은 누구보다 느리게 조금만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고 모두 이제 이 풀어진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하고 건전성을 찾아가려고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때 누구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경이로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토어제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